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의 전성기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고국천왕, 소수리망 등을 거치며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러한 바탕 위에서 고구려 전성기의 서막을 알린 우리나라 최고의 정복군주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소수리망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국양왕이 뒤를 이었고 391년 고국양왕의 뒤를 이어 광개토대왕이 즉위하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은 18세의 보위에 올라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으며 고국원왕 때에 멸망 직전까지 갔던 고구려를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만든 정복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영웅으로 사람들이 세종대왕과 함께 대왕이라는 칭호를 즐겨 붙여 부르고 있는 군주이기도 하죠. 그의 공식적인 시호는 북광산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으로 고구려 역대왕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한 시호가 전해지는데요. 바로 광개토대왕릉 비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광개토왕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오늘날 공식적으로 광개토왕 혹은 광개토대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당시의 중국 대륙은 5호 16국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였는데요. 342년 고국원왕 때에는 요동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전현이 고구려를 기습 공격하여 국내성을 불태우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 그리고 5만 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371년 고국원왕이 백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백제와는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즉위 초부터 백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여 공격하였고 한강 너머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제의 아신왕을 크게 굴복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나 아신왕은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외 가야와 연합하여 당시 고구려와 친했던 신라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신라 내무랑은 왜구가 쳐들어오자 광개토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400년 광개토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왜를 물리쳤을 뿐 아니라 금관가야로 후퇴한 왜를 추격하면서 금관가야에까지 밀고 들어가 금관가야 세력을 약화시키기도 하였으며 이후 신라에 대한 영향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치고 있을 무렵 후연이 요동을 공격해왔고 광개토대왕은 이에 후연을 공격하여 물리치고 마침내 요동 지역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강력한 패권국가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고구려의 변경을 침범하여 백성들을 노략질하며 고통을 주었던 거란과 숙신 등을 각각 정벌하였으며 410년에는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두만강 하구의 동부여를 정벌함으로써 남쪽으로는 한강 이북 지역을,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북쪽으로는 숭화강까지, 동북쪽으로는 오늘날의 연해주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중국과 대등하다는 자부심을 드러내었는데요. 그 아들인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위협을 기르기 위해 광개토대왕릉비를 세웠습니다. 장수왕은 19세 광개토대왕 잘 들었지? 자, 말 그대로 광개토 이 말은 넓을 광, 개척할 개, 흑토 그러니까 땅을 넓게 개척한 왕 이렇게 해서 대왕자 대왕 이렇게 붙였다. 자, 백제를 공격한 이유 아까 들었지? 백제를 공격한 이유는 이때 백제 왕이 아신왕 알 필요는 없는데 아신왕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근초고왕 때 아신왕 이전에 근초고왕 때 여기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를 일부를 점령하고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어. 자, 죽였다는 소리지. 전쟁 중에. 그렇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이렇게 공격할 명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강 이북까지 진출. 자, 이 말도 좀 알아놔. 이북 무슨 말일까?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 아래쪽이 남쪽이지. 자,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여기까지 진출했다는 소리고 이 한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장수왕이 나중에 이제 여기 안 나왔네. 한강 이남까지 여기까지 다 먹었단 소리야. 장수왕 때는 아버지는 여기까지 한강의 북쪽까지. 그 다음에 거란과 후연격파. 자, 우리나라는 여기가 거란이 있고 여기가 연나라. 그 다음에 처음에 연나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후연이 다시 한번 연나라가 다시 세워졌어. 그래서 후연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쪽에 아직도 부여가 남아 있었고 동부여. 그래서 이쪽을 물리쳐 가지고 동부여는 이렇게 병합을 하고, 얘는 이제 병합을 하고 얘는 물리치고. 자, 그 다음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 자, 그 전에 신라 내무랑 때 뇌물 준다고 그런 말 하면서 내가 이런 말 했었지. 신라 내무랑 4세기 후반, 이게 광개토대왕 때야. 고구려는 뭐 중앙 집권 국가 기틀을 마련하고 김씨 왕위 세습하고 마립간 치용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하고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 왜군 격퇴했다. 이런 말이 있었지. 마립간 사용하고. 자, 이런 때에 백제는 오히려 고구려한테 깨진 것을 신라한테 분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하고 연합해서 일본 외에 가야, 이쪽 가야 이렇게 연합해서 신라를 지금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때 내무랑이 고구려 왕한테 도움을 청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일본 외나라, 이쪽에서 외나라가 지금 있는 거야. 물리치고 일본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금강가야, 자기들의 아군 쪽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금강가야까지 쳐들어가서 다 박살내. 금관가야. 가야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운다. 가야는 6개 가야로 나눠지는데 그 6개 가야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던 나라가 금관이야. 그래서 금관가야. 자, 광개토대왕비, 이 비석은 자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이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다가 중국 지린성에다가 이렇게 세운 거야. 이게 사람이야. 엄청 크지. 그래서 지리여. 이야, 이거 보고 오줌 지린가 봐. 그래서 중국 지린성. 지역 이름이야 이거. 자, 비문에 이 비석, 문, 고구려의 건국 과정, 뭐 광개토대왕의 업적, 무덤 관리인과 그 법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 또 써졌다. 쭉쭉쭉 써졌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릉비. 자, 누가 세웠다? 아들인 장수왕이 세웠어. 그럼 장수왕 좀 보고 또 다시 오자. 장수왕은 19세의 왕이 되어 98세까지 재위하며 무려 79년간이나 나라를 다스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수한 군주입니다. 그는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는 한편 중국 남조와도 외교 관계를 맺어 국가를 안정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성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평양은 대동강 유역의 평야를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바다로 진출하기에 유리하였습니다. 이후 장수왕은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고구려가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진출하자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는 군사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려고 하였습니다. 장수왕은 두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였고 백제를 공격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는데요. 이로써 고구려는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한반도의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며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5세기경 한반도 중부 지방에서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번영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는데요. 고구려 사람들은 넓어진 영토와 강한 국력에 힘입어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 장수왕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산 사람을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지. 이 왕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자, 그래서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했다. 자, 계속 귀족 세력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왕을 위협을 하게 돼. 근데 장수왕은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 기록적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을 하였다. 자, 남진 정책. 남쪽으로 진격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위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고 장수왕은 아래쪽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자, 위쪽에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위쪽에 신경 쓴 이유는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자꾸 고구려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런데 장수왕 때는 중국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장수왕은 중국하고 오히려 교류를 하게 돼. 잘 지낸다는 소리야. 그리고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돼. 장수왕은 여기가 국내성이었는데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란 말이 무슨 말이야? 수도를 옮긴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옮겨서 백제를 더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해서 한강까지 다 차지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펴니까 백제와 신라는 그 전에는 싸웠는데 위협을 느끼고 둘이서 동맹을 맺게 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맹 맺는 거 보자. 적극적인 여기 중국과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남진 정책. 그러니까 위로는 안정이 되니까 중국하고는 안정이 되니까 남쪽으로 진격하는 거야. 그래서 한성을 함락하고 이때 한성이 백제의 여기 도읍이었고, 자, 아까 광개토 대왕이 공격을 할 때는 백제 왕이 아신왕, 장수왕이 공격할 때는 계로왕. 자, 백제 계로왕이 이때 죽게 되는 거야. 이름이 좀 외우기 쉽지 않니? 근초고왕이 고구려 공격해서 전산왕이 원망스러워. 고국원왕. 자, 다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게 돼. 그래서 죽은 왕이 나 괴로워. 괴롭게 죽었나 봐. 괴로왕. 이러면서 한반도 중국제까지 영토 확장을 하고 이제 나 이러한 일을 했어라고 고구려비를 세워. 어디다? 충주에다가. 그래서 이 중간쯤에다가 이만큼 나 내려왔어라고 고구려비를 세우는데 둘 다 누가 세우는 거야? 장수왕.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 세우고 또 자기가 이만큼 영토 또 확장했어요라고 자랑하려고 이것도 세우고. 이건 충주에 세우고 이건 중국에 세우고 아버지 거는. 자, 5세기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한강 유역 전역을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비석이다. 이게 아빠는 광개토 대왕은 북쪽, 한강의 북쪽, 장수왕은 이 남쪽까지 다 차지했다는 거. 이 비석에는 고구려가 태왕의 나라로 신라는 고구려에 복속된 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신라는 고구려에 복속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때 먹었어야 되는데 고구려가 신라를 먹었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그냥 놔둬가지고 결국에 신라가 통일하게 되지. 자, 이거 두 개 공통점.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나 이 땅 이만큼 늘렸어 라고 자랑하는 거. 여기에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하늘 아래가 우리가 중심이다. 고구려가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 때, 그래도 이때가 전성기야. 자, 자부심과 독자적인 천하관이 나타나 있다. 독자적이란 말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홀로 스스로자. 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또 누구의 이렇게 베껴 쓰지 않고 나만의 고유한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독자적이라 그래. 이때 잘 나갔다. 고구려의 독자가 아닌 천하간.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 고구려의 왕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여기고 강기토 대왕 때 영락이라는 영락이란 독자 연호를 사용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연호, 1년마다 불호. 1년 강기토 대왕 때 나 이만큼 힘이 있어. 그래서 나 때부터 1년이야. 무슨 1년? 영락 1년. 그 다음에 영락 2년. 횟수가 이제 갈수록 내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세는 거야. 그래서 영락은 연호 1년마다 부르는 거, 영락 1년, 영락 2년 이렇게 부르는 거. 언제부터? 강개토 대왕 때부터. 그래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한 나라임을 드러냈다. 중국도 이렇게 연호 사용해. 자기도 중국도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큰 나라니까. 자, 문제 풀어보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자, 신라의 이때 왕은 내무왕이고, 그 다음 어디에 이 기록이 들어가 있냐면은 신라의 경주에서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는데 이 그릇 밑에 광개토 대왕에 대한 말이 써져 있어. 자, 그다음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왕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귀족의 힘을 눌렀다.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진 정책의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이를 경제하고자 신라, 백제,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나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까지, 한강 이북, 누가? 광개토 대왕. 그리고 군대를 잃고 거란과 후연 격파하고 동부여도 병합하였다. 이때 광개토 대왕 때 연호를 사용했다. 영락이라는 연호. 그 다음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였다. 이 두 개. 이거 두 개는 평양천도, 이것은 장수왕. 그 다음에 서남의 해상교통로 확보. 벌써 들어봤는데 또 들어본 지 오래돼갖고 잊어버렸지? 여기가 아니라 근초고왕 때야. 근초고왕 때 서남에 안 보임.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 자, 서쪽이면서 남쪽인 이 바다를 장악을 하고 여기를 이렇게 교류하고 여기도 이렇게 교류하고. 근데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기가 힘들었어. 백제가 이렇게 꽉 잡고 있어서 여기를. 그래서 이때는 누구 왕 때야? 서남의 해상교통을 확보하는 사람은 백제의 근초고왕 4세기. 신라가 왜군의 침략을 받았을 때 고구려 도움을 주었어. 맞아.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도 있잖아. 그 문화유산이 호우명 그릇. 이거. 자, 그 답은 이것은 3번에 2번이겠네. 자, 그럼 2번.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서 왜군을 격파하면서 여기가 가야인데 가야에서 큰 거 무슨 가야? 금관가야를 이렇게 쳐들어가게 돼. 왜군이 이쪽으로 도망가니까. 자, 그래서 낙동강역의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받았다. 자, 여기 평양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장수왕도 나오겠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장수왕 평양천도의 목적, 남진 정책하는 이유가 뭐야? 왕권, 귀족들 힘을 누르고 왕권 강화와
이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게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적극적인 남진 정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평양으로 천도했다. 뭐 서술용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자, 2번이 틀렸어. 나제 동맹이 맺어졌지 결렬이란 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헤어졌다는 소리야. 결렬이란 것은 이게 나제 동맹의 결성 원인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근데 결렬이란 것은 이제 끝났다는 소리야. 나중에 이렇게 끝나게 돼. 그 다음 웅진으로 이사가는 백제 왕실. 처음에 한성이었는데 한성의 공격을 받고 함락이 되고 웅진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된다. 천도하게 된다. 맞는 말이고 고구려 한강의 주인이 되다. 고구려가 한강의 주인이 되는 거. 다 차지하는 거. 광개토 대왕비와 충주 고구려비가 세워졌다. 장수왕이 세웠던 거. 장수왕이 세웠다. 자, 나제 동맹이 생긴 이유가 뭐야? 결성이 된 거. 아까 결렬은 끝난 거고 결성은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제. 그럼 이것이 왜 나제 동맹이 생겼을까?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펴니까 위협을 느끼고 신라와 백제가 연합을 했다. 자, 이 두 비석 모두 장수왕이 건립하였다. 맞는 말이야. 여기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장수왕 자기 자신에 대한 업적이 들어가 있고, 자, 한강 전역을 지배하였음을, 충주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한강까지 다 지배했다. 이거는 중국에 있고 중국 지린성, 이거는 충주에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모두 한반도에 있다. 틀렸다. 자, 이게 둘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 독자적인 천하관이 나타나 있다.